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땅을 일구며 나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모를 심고 기르는 농부의 소리. 쉴 새 없이 농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벼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럭무럭 벼가 자라기를 바라는 건 농부뿐만이 아닙니다. 농부가 잠든 사이에도 논을 지키는 진짜 주인이 있거든요. 바로 청개구리입니다. 논 주인이 자기라고 외치듯이 청개구리들은 목청껏 떼를 지어 노래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이곳 논에도 청개구리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개구리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사랑 탐사대 유다은 대원은 오랫동안 금개구리 서식지를 관찰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직각수로 같은 경우에는 점프력이 좋지 못한 다리 길이가 짧거나 한 개구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경사가 되는 직각수로를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 게다가 콘크리트 수로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어떤 생물들이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알을 낳거나 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오히려 이제 물에 휩쓸려 가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한테 어떻게 보면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 돼버린 거죠. 농경지 개선 사업으로 흙수로를 콘크리트로 바꾸면서 개구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로는 개구리들이 이동하는 통로지만 콘크리트 수로로 교체되면서 한순간에 무덤으로 바뀐 거죠. 이게 아무리 사람들한테는 편리하다고 해도 생물들한테는 너무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당장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개체수가 이것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구리들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령 나오지 못하는 개구리들이 어떤 개구리들인가, 또 이 직각을 넘을 수 있는 개구리가 있는가 여부, 그리고 만약에 혹시 수로에 홈이 패여 있다면 모양에 따라서 개구리들이 나올 수 있는지 혹은 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제로 수로 모형을 만들어서 야생동물 포획 허가서를 받고 개구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어요. 다은이의 진심 어린 연구가 통했는지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함께 통계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을 때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화여대 측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아무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또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직접 해보는 것은 처음이라서 많은 조언도 주셨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90도의 이 직각수로 같은 경우에는 넘을 수가 없었고요. 70도 정도는 그래도 개구리들도 어떻게 넘을 수 있는 경사가 된다. 그리고 홈이 파여 있으면 그 정도는 개구리들이나 다른 생물들도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모의 실험에서 알아냈고요. 그것을 토대로 이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는 환경은 정말 많아요. 당장 논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옛날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뀌는 것들이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생물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려를 해본 다음에 무언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미 만들었다고 해도 절충안을 내거나 개선안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의 인식 변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학자? 아니면 환경운동가? 사실 다은이는 10여 년 전 개구리의 종류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다은이 가족은 생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수청이를 만난 일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처음에 어린이 과학 동화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징그럽다 하는 개구리부터 여러 생물들을 보고도 이거 귀여운데? 얘네 예쁜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쯤에 처음으로 지구사랑 탐사대에 모집 글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구리를 논에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애꿎은 갈 때만 발로 이렇게 차면서 개구리 없네 하면서 나왔어요. 첫 회에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 이제 다시는 안 할 법도 한데 1년 더 해보자. 그래서 다음 해에도 논에 왔는데 개구리들을 처음 발견했어요. 지구사랑 탐사대 활동을 하면서 수원 청개구리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드디어 논에서 그토록 찾았던 수청이를 만날 수 있었죠. 우리 지역에 정말 살았구나.
그전까진 멸종 위기종이라 하면 나랑은 동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생물들로 여겼어요. 수청이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은이도 훌쩍 자랐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초창기 때는 지도에 보면 수원 청개구리가 있는 데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익산이 아닌 경기도라고 알려져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우리 익산에도 수원 청개구리가 산다가 알려졌고 그 지도는 수정이 됐어요. 2014년에는 닥터구리 가족의 시민과학 활동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구달 박사님과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지구사랑 탐사대 대원 대표로 발표를 하고 오래요, 저한테. 근데 문제는 그 발표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그 제인구달 박사님한테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머리가 멈췄어요.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진짜? 오랫동안 연구했던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존을 주제로 발표했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은이에게 그때 울렸던 박수 소리는 수원청개구리가 들려주었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도 같았죠. 올해 다은이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사랑 탐사대 연구원으로 돌아왔죠. 이제 다은이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작고 약한 수청이는 논 한가운데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건 시민과학자들의 눈과 마음 덕분이겠죠.